1000만 되면은 랩장님이 대학원 간다 그랬거든요. 1000만 되면은 공룡님도 하나 뭐 하셔야죠. 아, 저요? 네. 1000만 되면 어. 티라노의 발톱 우리가 만드는 거야. 영화 아직 안 보셨죠? 네. 안 봤으니까 만든다 그러는 거야. 저는 영화를 본 사람으로서 그거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하죠? 주라기 공원 3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준비했었잖아요. 오, 그 사이 31주년이 됐어요. 장난 아니다. 한 살이 늘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래도 뭐 중요한 해예요. 왜냐면은 공룡 연구 200주년. 200주년. 아, 그쵸. 네. 철룡의 얘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철룡이잖아요. 혹시 비슷한 네. 공룡 있나요? 용처럼 생긴 공룡이요. 네, 약간 용과 비슷한 공룡. 동양 쪽 용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동양 쪽 용은 되게 길쭉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서양 쪽 용은 우리가 흔히 드래곤이라는 얘인데 약간 이렇게 짧으면서 이렇게 날개 하는 드래곤 길들이기에 나오는 그런 용룡. 보통 용 하면 공룡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책도 제가 봤었거든요. 사람들이 찾았던 공룡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용이라는 걸 상상했을 것이다라는 책을 옛날에 봤었는데 또 요즘은 그렇게 보는 추세가 아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봐요? 뱀을 숭배하던 아, 진짜? 그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왜 날개도 하필 있고. 뱀을 숭배했을까? 뱀의 숭배를 하면 날개를 달아주나? 뱀이 일단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티라노의 발톱 30주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주라기 공원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네. 주라기 공원을 한 10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티라노의 발톱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티라노의 발톱에 유재석 씨도 나오고 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송은이 씨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한참 그 공룡 붐 때문에 진짜 너도나도 공룡 영화 만들고 만화 만들던 때요. 맞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일본 팀에서 지금 한 연구인데요. 그 CT 촬영을 하면 보통 뇌를 감싸고 있는 뼈, 그쵸. 뇌함, 브레인 케이스라고 하는 거를 CT 촬영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뇌를 복원을 해서 이 공룡이 뭐 냄새를 잘 맡았는지, 시각이 좋았는지. 근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도 주둥이를 이제 CT 촬영을 해봤어요. 네. 했는데 좀 주황색으로 표시된 혈관 같은 거. 예, 저게 신경이랑 혈관들이 지나간 구멍들이에요.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있긴 있네요.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비교할 동물이 누구냐면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오. 저게 티라노사우루스 건데 보시면은 빽빽하죠. 저 이야. 파란색 저거는 이빨인가요? 파란색 이빨입니다. 이거 그러면 충치 걸리면 엄청 아팠겠네.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장난 내가. 아니네.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이빨 때문에 고생했던 공룡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쟤네들은 또 이제 주기적으로 이빨 이갈이를 빠지잖아요. 하거든요. 네. 이빨이 평생 나요. 그러면은 그런- 그때 마도 아파요? 꼭 그렇진 않겠죠. 이게 새 이빨이 나오기 때문에 새 걸로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충치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자연계에서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닌 게 얘네들이 뭐 사탕을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생기는 충치는 보통 단 거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아, 것들이 많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초식 동물을 먹었는데 그 초식 동물이 사탕수수를 엄청 많이 먹었네?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당뇨가 있는데 그걸 육식 동물이 먹고 이빨이 썩는다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지. 아니 근데 어떤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애들이 이빨을 닦았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냥 껌 씹듯이 그냥 먹고 퇴하는 거지. 이렇게 뭔가 약간 이파리 같은 거? 이파리 같은 거 먹고 웅냥냥냥냥 하고 퇴하고. 자꾸 맞대지 말고 빨리 해. 그럴 가능성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근데 어차피 계속 이빨이 새로 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치, 신경 쓸 관리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이빨이 모든 포유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이빨을 한 번밖에 교체를 안 해요. 그렇죠. 이거를 어릴 때 유치만 나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상어라든지 뭐 악어를 소개할 때 얘네는 특이하게도 이빨이 평생 교체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좀 잘못된 게요. 걔네가 특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이한 거예요. 왜? 다른 동물들은 다 계속 교체를 해요. 다른 뭐 양서류라든지 이런 애들은 계속 나와요, 이빨이. 오 신기하다. 그럼 우리가 이상한 거네? 그러니까 그죠? 종 그 수로 보면은 우리가 이상한 거죠. 우리는 뭐 임플란트를 만들 수 있는 뇌가 있으니까. 좋다. 훌륭하다. 1000만 되면은 랩장님이 대학원 간다 그랬거든요. 1000만 되면은 공룡님도 하나 뭐 하셔야죠. 아, 저요? 네. 1000만 되면 어. 티라노의 발톱 우리가 만드는 거야.
영화 아직 안 보셨죠? 네. 안 봤으니까 만든다 그러는 거야. 저는 영화를 본 사람으로서 그거는 그냥 나사 가자. 나사 가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공룡님도 가실 거죠? 나사예요. 네. 나사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럼 그때 공룡 옷? 걸? 공룡 옷을 입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티라노 이빨 가는 거. 왜 예민한지. 네. 이 연구진들이 다른 동물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 티라노사우루스랑 비슷하게 턱이 예민한 동물이 살아있어요. 육식 중에 육식 중에 있어요. 호랑이. 악어. 아닙니다. 악어예요. 오! 악어입니다. 네. 예스. 오! 악어예요. 예스. 악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경들이 엄청 많이 발달돼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주둥이를 갖고 있거든요. 예민한 주둥이를 갖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사냥을 할 때 되게 중요해요. 악어들이 보통 물속에 있을 때 머리만 내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입술이 딱 저기 있어요. 그러네. 수면에 여기까지만 있어요. 딱 수변이 나오네. 네, 그래서 어디서 첨벙하면은 바로 감지해요. 네. 물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제 근처에 먹잇감이 발버둥 치고 있는지 없는지, 뭐가 안 보이는 뿌연 물 속에서 물고기가 지나갈 때 살짝 건드려도 바로 그냥 먹을 수 있게. 박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가 막 갑자기 와서 티라노사우루스 입을 때릴 것 같지는 않고.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키가 거의 뭐 3, 4m 되는 동물인데 후각도 엄청 예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티라노사우루스 후각도 예민하고요. 악어도 후각이 예민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러니까 악어가 예민한 주둥이를 먹이를 사냥할 때 말고 다른 용도로도 써요. 어떨 때 쓰냐면은 둥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악어 둥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못 아니요, 봤어. 못 봤어. 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이렇게 생겼어요. 오. 물론 이제 모든 악어가 다 이런 식으로 둥지를 만들지는 않아요. 모래사장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 바다거북처럼 알을 잔뜩 낳고 덮는 애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악어들은 둥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물가 근처에 움집 스타일. 처음에 이제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고 거기에다 알을 낳고 그 위에다가 식물을 얹혀요. 네,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악어 보면 되게 좀 잘 안 움직이고 게을릴 것 게으를 것 같고.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둥지 같은 거 만들 때는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저게 되게 이렇게 자연 인큐베이터예요. 식물을 쌓아 올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때? 식물이 시간이 지나면 썩겠죠. 네. 그러면 열이 나와요. 그러면은 알이 저절로 열을 받고 나중에 새끼가 부화하는 부화하겠죠. 약간 자생해라. 약간 이런. 근데 이게 식물을 너무 많이 덮어놓으면은 열이 많이 쌓이겠죠. 특히 이제 추운 날 같은 경우는 악어가 거기 위에다가 풀을 더 얹혀놔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주둥이를 가지고 한번 대봐요, 이렇게. 오. 그 온도를 감지를 하는 거야? 온도를 감지해요. 그래서 악어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됐는데 너무 뜨겁다 하면은 식물을 좀 걷어내요. 너무 좀 춥다 하면 다시 또 갖다 대보고는 춥네? 그럼 식물을 또 갖다 얹혀놔요. 진짜? 네.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마 비슷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티라노사우루스 분명히 둥지를 만들었을 테고. 근데 입으로 대는 것보다 짧지만 손으로 대보는 게 낫지 않나? 손이 짧잖아요. 손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짧아도 이렇게 차라리 주둥이를 내리는 게 더. 근데 그치 아, 이게 더 그런가? 빠르, 이게 더 빠르지. 이게 그런가? 이게 다리가 앞다리가 하면 너무 짧아가 박수도 못 쳐요. 티라노사우루스. 진짜 네. 그 정도예요? 네. 턱도 못 이게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아 중이었던 거죠. 모르겠어. 없어지고 있는 네. 중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 상황에서 또 앞다리까지 길면은요, 일단 머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쏠리겠고. 앞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덩치 큰 육식공룡들은 다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진화를 해요. 머리가 커지고 앞다리가 짧아져요. 네. 악어가 또 예민한 주둥이로 또 다른 일을 또 해요. 어떤 걸 하냐면은 둥지를 잘 지어놨어요. 새끼가 깨어날 때가 되면은 알을 미처 깨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약한 애들은. 그래서 보통 다른 파충류들은 그런 애들은 그냥 버리고 가겠죠. 그쵸. 네, 도마뱀이라든지 안 깨줘요? 악어는 깨줘요. 악어는 깨줘요? 근데 네. 원래 대부분 안 깨주고 그냥 버리고 다른 애들한테 더 강한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파충류 자체 중에 둥지를 보호한다든지 잘 체크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악어는 이제 둥지도 만들고 알도 보호하고 때가 되면은 애기들이 잘 있는지도 체크해요. 수도 세요. 모성애가 세구나. 장난 모성애가 아니다. 셉니다. 달달해. 부성애도 있어요, 악어는. 서이. 어떤 종의 악어들은 암수가 같이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새끼를 돌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만약에 새끼 중에 약해가지고 알을 못 깨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입에 넣어요. 이렇게 씹어서 깨주나? 씹어서 깨줘요. 진짜? 근데 일단 무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다가 아무렇게나 터지면 어떡해. 물면은 애가 터지죠. 죽겠죠. 그러니까 예민하게 깨야 되는구나. 되게 이렇게 살살 야금야금 해서 잘 돌려가지고 깨줘요. 돌려. 진짜? 네.
그리고는 또 새끼를 입 안에 넣고 물가로 데려가지고 오, 그런 행동을 해요. 너무 스윗해. 사진도 준비해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우와! 너무 귀여워. 귀엽진 않은데? 귀엽지 않나요? 전 너무 귀여운데? 귀엽지 않나요? 전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 네. 그래서 악어가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신 분도 계세요. 진짜? 네. 우와. 새끼를 이제 입으로 운반을 하는 어.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수 있겠다. 왜냐면 앞손 안 되지. 두 다리는 땅에 딛고 있어야 되지. 네. 새끼는 무조건 따라오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럼 강아지도 그러잖아. 물어서 옮기잖아요. 고양이도 그렇고. 네.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 조금 저거 한 거는 악어는 긴데 얘는 짧잖아요. 네. 나 크죠. 공간은 넓지. 공간 넓어요? 티라노사우루스 혓바닥 위에 누우실 수 있어요. 진짜? 네. 티라노사우루스 그렇게 큽니다. 오, 너무 큰데? 잘못하면은 꿀꺽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 그냥, 잘못하면은 넘어가지 않을까 애들이.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공룡들에 비해 뇌가 좀 커요. 음. 비교적 좀 많이 영리한 공룡 중에서 많이 좀 영리한 종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뇌 자체의 용량이 크면 지능이 어느 정도 발달돼 있다라고 보나요? 어떻게? 제가 뇌과학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거랑 관련이 있다는 건 제가 얼마 전에 읽어봤어요. 그 뉴런의 밀도,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뇌가 있을 때 한쪽에 뉴런 수가 더 많으면은 이 친구가 좀 더 뭔가 좀 더 복잡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는 양의 뇌랑 침팬지의 뇌랑 크기가 같대요. 근데 보기에는 침팬지가 훨씬 더 다양한 행동들을 그쵸, 하잖아요. 그쵸. 뭐 저기 흰개미 둥지에다가 이렇게 저기 갈대 같은 거 쑤셔넣고 개미 빨아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디 다치면은 어디 저기 식물 뜯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연고처럼 바르고 이런 행위들을 하거든요. 근데 양은 그렇게 하진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차이가 뇌 크기 같은데 뉴런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동물들의 뇌를 보잖아요. 특히 척추동물의 뇌를 보면은 조류 쪽의 동물들이 포유류보다 밀도가 더 높아요. 뉴런의 그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옛날에 동화에 보면은 까마귀가 물에 돌러가지고 물 먹잖아요. 네. 긴 호리병에 있는 거. 까마귀가 진짜 똑똑해요. 똑똑해요. 까마귀가 이제 그런 것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요.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눈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유럽의 어디서는 까마귀를 이용해서 한번 도시를 청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진짜? 까마귀 자판기를 만들어서 네. 까마귀가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은 모이가 나오게끔 했는데 처음에는 좀 까마귀들이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다가 나중에는 까마귀들이 물건을 훔쳐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공룡 고기는 닭고기랑 비슷할까요? 악어 고기랑 비슷할까요? 이게 어느 공룡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느 공룡에 네.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악어 고기랑 사실 닭고기는 비슷해요, 맛이. 놓치셨습니다. 악어 고기와 닭고기가 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다. 이거 말이 뭐 그럴 것 같아요. 드셔보셨어요? 안타깝게도 전 먹어봤어요. 악어를 먹어봤구나. 악어 포로 먹어봤어요, 저는. 저는 악어를 그냥 꼬리 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소분으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먹었어요? 볶아 드셨어요? 저는 구워 먹었어요. 어땠어요? 진짜 궁금해하는. 치킨이랑 조금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약간 돼지고기 이런 느낌은 아니고 100%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고기가 보통 두 가지 맛으로 나누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 안에 미오글로빈 함량이 높냐 낮냐 가지고 우리가 흔히 먹는 닭은 미오글로빈 함량이 적어요. 낮죠. 네, 그래서 허해요. 근데 미오글로빈 함량이 높은 고기는 빨개요. 네, 그리고 이게 철맛이 강해요. 맞아, 그렇죠. 네, 비려요. 그래서 닭을 먹을 때랑 오리주물럭 먹을 때랑 맛이 달라요. 맞아요. 오리 처음 먹으면은 좀 비려서 못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걔는 네. 빨갛죠. 근데 이제 고기를 보면 이제 이 동물이 정말 활동적인 동물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물고기만 보더라도 저희가 참치 먹을 때랑 광어 먹을 때랑 다르죠. 다르죠. 네, 참치는 계속 수영하잖아요. 활동량이 많죠. 어. 미오글로빈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룡 고기가 닭고기 같았을까 아니면은 오리고기 같았을까? 라고 질문하는 게 맞겠죠. 활동적인가 활동적인지 아닌가 근데 알겠네요. 근데 이제 공룡이 꽤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은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공룡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활동적인 종류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종류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네. 옛날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일단은 수각류라는 공룡 무리에 들어가니까 수각류가 우리가 흔히 60공룡이라는 하는 애들인데 뼛속이 비어있는 애들이에요. 조류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조류가 닭이니까 같은 물이면은 뭐 맛이 비슷하겠지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뉴스 기사도 봤어요. 티라노사우루스 고기 맛은 닭고기다.
야, 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지었대?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일단은 첫째 육식동물이에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냥꾼이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눈도 발달했고 네. 후각도 발달했고 심지어는 얘네가 같이 살았던 초식공룡들 화석들을 보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물어 뜯겼는데 살아남은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사냥을 그만큼 많이 했겠죠. 한번 식사를 제대로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만큼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육식동물들을 보더라도 사자가 한 끼 먹기 위해서 보통 열 그렇죠, 번 사냥을 나가요. 음. 그렇게 해서 사냥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애들도 진짜 많아요. 치타도 그렇죠. 치타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활동적인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았겠죠. 빨갛겠네. 시뻘겋겠죠. 우리가 보통 육식동물 잘 안 먹잖아요. 네. 사자고기 즐겨 드시는 분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없을걸요? 오, 네. 네, 맛이 없어서 그래요. 음. 굉장히 비릴 거예요. 미오글로빈 함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오. 말고기도 또 다르잖아요. 말고기도 시뻘겋죠. 말고기 말이 얼마나 말고기도. 오늘 왜 그죠? 고기 말고기도 특집이야? 맛있어, 근데. 이런 게 재밌죠. 근데 먹는 거. 이런 거 재밌기는 네, 하다. 네. 근데 말고기도 비린가? 냄새가 향이 있긴 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저는 제가 육회를 진짜 좋아해서. 아니 여기 고기는 다 드셔봤네. 말고기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 얘기 듣고 나니까 다르네요. 근데 왜 자꾸 산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계속 나오실 거기 때문에 약간 이집트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드라이브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3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맛이 없었을 거고요. 못 낀 공룡들 있죠. 네네네.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나 뭐 브론토사우루스나 이런 친구들은 건기나 우기 때 조금씩 움직였을 거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먹을 게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미오글로빈 함량이 조금 있었을 거고 육식공룡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럼 약간 소고기 비슷한 그런 맛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닭고기 맛을 찾고 싶으면은 닭처럼 사는 동물을 찾아야겠죠. 예. 얘는 이제 육식동물이고요. 제가 가지고 온 것 중에는 없는데 얘 이렇게 생겼는데 육식동물이구나. 육식동물입니다. 오. 그 오비랍토르라고 하는 공룡들이 있어요. 생긴 게 정말 닭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도 닭이랑 비슷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얘는. 그럼 그 친구 좀 닭이랑 비슷했을 수 있어요. 걔네들은 뭐 이렇게 닭고기랑 비슷했겠죠. 굳이 고기를 먹는다면 저는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에 속하는 공룡을 먹을 겁니다. 닭이랑 비슷한. 티라노사우루스 말고. 위험하기도 해요. 일단은 육식동물 그렇지. 같은 경우는 육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먹이 사슬을 위로 가면 갈수록 쌓여요. 티라노사우루스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긴 했는데 최근에 좀 재미난 논문들이 나왔어요. 해봐요. 아직 준비를 안 해왔어요. 다음 기회. 다음 티라노사우루스는 약간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존재거든요. 계속해도 계속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는 다음에 제가 좀 약간 그 새로운 공룡 연구 결과들이 나온 거를 소개할 때 좀 제가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